제가 런던에 온 지도 4개월 차가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런던에서 느끼는 차이점들을 오랜만에 말해보고 그 다음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제 일상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런던을 살면서 느낀 차이점들을 말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적어내려가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안 지킨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야지 영국은 초록불로 변하거든요. 근데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초록불, 빨간불에 대한 그게 없고 그냥 옆 차를 보고 차들이 없으면 차들이 멈춰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국 친구랑 얘기를 하니까 영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호주에서 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신호를 지키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가 없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밥. 이거는 뭐 이제 제 영국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제가 밥을 해줬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먹은 밥 중에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밥을 만들 수가 있냐. 밥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 영국은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밥솥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밥을 할 때는 냄비밥으로 해먹는 건데 제가 얘네한테 물어봤죠. 너네 냄비밥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끓여요. 그리고 스시로 맛을 확인해. 그리고 맛이 괜찮다 싶을 때 남은 물들을 버리고 그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렇게 알려줘도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엄마한테 제가 곧 올 거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집 가서 어떻게 밥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모든 영국 애들이 진짜 이렇게 밥을 짓느냐. 이러니까 모든 영국 애들이 이렇게 밥을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자라온 동네에서는 적어도 밥을 다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 이 인사는 뭐냐면 제가 뉴질랜드 호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걸어가는 사람들 눈 마주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런던 살면서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냥 한국 삶이랑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들 그냥 자기 할 일을 바쁘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가벼운 인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런던이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다른 그 북쪽에 사는 친구가 저를 만나려고 왔었거든요. 걔가 거기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도 호주 살면서 적응됐었는데 영국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사하려고 눈 마주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가 영국 애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신망. 제가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통신망이 바로 E라는 회사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보다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쓰진 않는데 근데도 안 터져요. 지금도 제가 여기 있는 방에서 이 위치는 잘 안 터집니다. 근데 저 창문 쪽으로 가면 좀 잘 터지고 어디 큰 건물에 들어가서 구석 쪽으로 가면 또 잘 안 터지고 이게 보다폰이 두 번째라는데 그 정도로 안 터지는 거 보면 진짜 영국 많이 불편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뉴질랜드 호주보다 안 터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쇠. 무슨 카드나 이런 거는 막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문이나 이런 것들은 죄다 열쇠야. 그게 너무 불편해요.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것도 불편하고 까먹고 집에 놓고 오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래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열쇠를 사용했을 때는 열쇠로 잠가야지만 문이 잠기는 거였는데 영국 모든 문들은 그냥 한번 밖에서 문을 닫으면 열쇠가 없는 이상 못 열어요. 그래서 열쇠를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종종 저한테 막 연락해요. 막 너 지금 집에 있냐고. 나 지금 열쇠를 놓고 왔으니까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열쇠를 사용했을 때. 여섯 번째는 파업. 전철, 그러니까 대중교통 파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막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이게 왜 안 좋냐면 출퇴근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고 가장 안 좋을 때가 만약에 제 친구가 2주 뒤에
그 기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여행을 예약해놨어요. 근데 하루 전날에 파업을 합니다. 티켓을 취소하고. 그리고 북쪽에서 놀러 온 친구도 원래 이틀 자고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파업한다고 표를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만 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정말 많이 생겨요.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 파업 때문에. 근데 파업을 너무 자주 한다. 이게 영국이 사실 세계에서 진짜 큰 도시 중에 거의 막 탑 안에 들잖아요. 근데 살면서 느낀 게 너무 노후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철도 많이 더럽고 전철 안에서 핸드폰도 안 터지고 에어컨도 없어서 막 쪄 죽고 파업도 많이 하고 열쇠 문화에 뭐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이게 진짜 명성에 비해 안 따라오는 느낌을 4개월 차에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7번째, 무게. 이거는 뭐냐면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사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제가 좋았던 점이 무게로 계산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잖아요.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무게로 측정해서 가져가는 게 호주랑 뉴질랜드 문화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당 그 개수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뉴질랜드 호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무게가 다 다른데 무게로 하는 게 더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번째는 그 신발 브랜드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따 구글로 찾아봐야겠다. 런던에서는 정말 많이 보여요. 여기 약간 런던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9번째는 넷플릭스 한국 거에 대한 그 업로드가 느리다. 제가 한국에서 꾸준히 봤던 게 뭉쳐야 찬다예요. 근데 그거를 2달 정도 전께 하나씩 올라와요. 매주 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한참 뒤쳐져 있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사실 넷플릭스를 영어 공부하려고 구독한 건데 한국 예능이나 보고 있네요. 그리고 10번째로는 다른 나라 간의 접근성이 좋다.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친구가 최근에 파리로 놀러 왔는데 파리로 가는데 제주도 가는 거랑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를 친구로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나라로 와서 놀자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쉽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물가를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버는 건 이 정도인데 물가가 이 정도로 측정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비싸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일을 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3개월 일을 하면서 근데 적자가 이번 달에 좀 났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여행도 다니고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막 하기도 해서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 전달까지는 제가 돈을 아끼지도 않았는데 적자가 안 났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사줬어요. 맥주 뭐 술 마시러 가면 걔네들이 다 사줬어. 그리고 막 갑자기 친구가 10만 원을 한국에서 보내주기도 했고 파리 여행 갔을 때도 그 친구가 그냥 음식은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들기도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맙다. 승현이랑 동규 고맙다 진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도 이미 얘네도 처음에 너무 비싼 물가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었던 생활을 다 겪었던 애들인가 봐.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제 돈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같이 놀러 가는데 돈이 없어도 부담이 안 됐어요. 사실 미안하긴 했지만 고마우면서도 막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저도 이제 제 돈을 쓰려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더 돈을 못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걔네들 덕분에 3달 동안은 정말 재밌게 놀았다. 진짜 고맙다 너네.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 제가 카페에서 일하잖아요. 가장 요즘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왜 커피를 주문할 때 사이즈를 말 안 하는 거지? 한국에도 그런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손님들이 주문할 때 사이즈를 말 안 하나? 하루에 한 10명 받으면 상관없지. 근데 하루에 수백 명한테 계속 사이즈 뭐 할 거야? 사이즈 뭐 할 거야?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는 좀 지치더라고요. 아니 왜 사이즈를 한 번에 말 안 해? 2번째로는 단골 애들이 이름 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기도 하고 하루에 수백 명씩 오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외우기가. 사실상 제가 무슨 계속 계산대에서만 일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계산대에서도 일하다가도 커피 만들다가도 다른 일 하다가도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매일 보더라도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매일 보진 않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조 이러니까 걔가 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나 맨날 오는데 이쯤 되면 이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난반 진단반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 가고 1시간 지나서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미안하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서 일한 지 한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 몇 명이랑은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름도 이제 서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서 단골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하루의 일상을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얘네들이 그냥 나한테 보이는 친절함인 건지 아니면 서로가 정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실험해 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마음이 요즘에 들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거지가 더 거지근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손님들이 다시 만들어 달라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전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시 만들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만들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상황들을 보니까 다 피를 한 반 정도 마셔요. 그리고 나서 오는 거예요. 나 이거 이 맛 싫어한다. 바꿔달라. 이 반 정도 마셔놓고서 바꿔달라는 이 그지건성은 뭐냐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애한테 시켜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지가 주문 잘못해놓고 내 탓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만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지여서 거지근성을 갖게 된 건지 마음이 거지여가지고 돈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막 띠껍게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팁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저번에 받았던 거 이번에 또 한 6파운드 정도 받았는데 커피에서 받는 팁은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팁 문화를 싫어하지만 제가 뭐 영상 속에선 말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추구하는 팁은 버스킹 같은 팁이라고 말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노래하는 걸 듣고 내가 한 곡 정도는 들었는데 그렇게 막 감흥이 안 오고 그냥 한 번 듣기 괜찮아. 그럼 그냥 가고 저는 딱 들었을 때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계속 듣고 싶다 하면 저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안 주고 발생하는 그런 팀 문화는 저는 좋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카페가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아. 통을 놔놓고서 그냥 줄 사람은 주고 말 사람은 말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팁을 받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좀 제 자랑을 하는 시간을 적어놨어요. 2주차에 그 구글 맵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엄청 칭찬의 그 평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3주차가 되었을 때는 직원들이 선택한 1위를 뽑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1등을 했습니다. 3주차 때. 그리고 4주차, 한 달 차가 되었을 때 매니저한테 슈퍼바이저가 될 생각이 없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솔직히 제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한 달 차밖에 안 돼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차가 되니까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다 저한테 슈퍼바이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이 싫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난 책임이 주어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영어가 부족해서 솔직히 하기가 버겁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영어가 부족해서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에게 민폐가 되니까 난 그런 상황이 좀 두렵다라고 말하니까 영어 진짜 너 잘하는 편이라고 너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고민이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매니저가 다른 매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매장에 새로운 애들이 너무 많고 걔네들이 다 일을 못해. 근데 남아있는 애들이 제가 슈퍼바이저가 돼가지고 같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좋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슈퍼바이저 돼봤자 1파운드밖에 더 안 주는데 이제는 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고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6개의 영상 정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 관련돼서. 그거를 다 날려버렸죠. 이게 전철에서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이 런던 전철에서 잃어버렸으면 찾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분신물 센터에 보고는 했어요. 근데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 6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포기해야겠죠?
무슨 뭐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고프로 새로운 거 나올 때쯤에 뭐 잃어버려가지고 새로운 걸 사게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제가 이 고프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아쉬운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메모리를 잃어버린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올렸던 이유가 이제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더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제 그 당시에 추억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서 만든 건데 만들다 보니까 좋은 게 제 그때 당시 생각들을 듣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돼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했구나 라는 걸 보는 것도 좋았고 여전히 이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제 생각을 담는 게 좋았었는데 그 생각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쉽고 가장 아쉬운 거는 가장 친한 친구가 파리에 놀러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친구랑 하루 동안 놀았던 그 영상이 날아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사귄 친구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랑 이틀 동안 놀았는데 그거 영상 날린 것도 아쉬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아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근데 걔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이 고프로를 잃어버린 걸 알아가지고 그 같이 영상을 마지막에 찍을 수 있었다. 걔 고프로로. 아무튼 그래서 걔 걸로 같이 일하는 마지막 장면들을 찍었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고 잘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저한테 친구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저한테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근데 4개월 차에 제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뭔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근데 진짜 4개월 동안 살면서 진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상 파리였어요. 너무나 더웠지만 친구랑 함께 있던 그 진짜 친한 친구랑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해. 그래서 그 영상이 정말 아쉬워. 제가 텍스 코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440파운드 정도 텍스로 나갔는데 매니저가 기다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월요일날 연락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텍스 코드를 바꾸고 그동안 빠져나갔던 거 받으면 그걸로 카메라 하나 살 수 있어요. 다행인 거죠. 그리고 텍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호주 텍스 환급이랑 연금 그 취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잃어버리고 제가 카메라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연금이랑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얘네가 측정한 대로 받으면 상당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그 영상을 찍으면서 다음 달 다짐하는 게 운동, 영어, 영국 공부 그리고 커피에 관해서 공부하는 건데 매번 안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딱 하나 꾸준히 한 게 있는데 그게 운동입니다. 아무튼 뭔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달에는 또 막 역시 나란 사람 잘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말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 목표를 또 한번 말해봐야겠죠? 운동 지금처럼 좀 더 꾸준히 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는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IELTS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한번 해보려고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IELTS 공부를 같이 하고 영국 영상은 한동안 못 올라갈 예정이죠. 호주 정보 관련된 그 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한동안 안 만들었거든요. 그걸 8월에 좀 만들 생각이에요. 8월은 약간 쉬는 날이 있으면 주변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8월 달이 지나가면 날씨가 현저하게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좀 날씨가 좋을 때 좀 돌아다니고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는 돈을 모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폴란드 애가 같이 폴란드 한번 자기 고향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9월달에 한번 갈 것 같기도 하고 포르투갈 애가 자기 부모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실 거래요.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뭐 10월달에 애들이랑 같이 포르투갈 로드 트립을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니까 다른 나라의 접근성. 그리고 저는 사실상 관심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도시 아니어도 그 애의 그 사는 그곳을 경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요 개인적으로.
파리에 갔을 때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루브르 박물관 가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간 그 친한 친구가 설명을 다 해주니까 진짜 좋았어요. 루브르 박물관 진짜 루브르 박물관 또 가고 싶어. 그 기억을 막 친구가 진짜 다 설명해주니까 엄청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루브르 박물관 진짜 좋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혼자 공부가 안 되니까 뭐 하다가 갑자기 부피풀이라는 예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예능을 봤던 걸 또 봐요. 재밌게 봐가지고 요즘에 다시 보는데, 와 뭔가 공부 자극이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이 예능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8월달이 시작하니까 새해 목표를 했던 걸 또 한번 봤었는데, 아직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 그거에 맞게 다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7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4개월 차도 수고 많았다.